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8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주간 국내 경기들과 드디어 개막한 메이저리그와 일본 야구, 그리고 국내 야구까지, 마지막으로 매년 압도적인 적중률 보여드리고 있는 미국 축구까지 전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8개월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9개의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스포츠 분석 방송으로서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4년 연속 10연승 기록도 가지고 있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2폴 2조합과 3폴 2조합으로만 수익 기반 연승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강조드리겠고, 자, 이렇게 제가 또 야구 시즌의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총 9개 10연승 중에 8개가 야구 시즌이기 때문에 또 이번 야구 시즌도 5년 연속 10연승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지금 뭐 주간도 5연승 벌써 도전 중이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어제도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은 제 실제 적중 게시글들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제 적중 게시글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제가 하나같이 다 싹 다 정리해놨어요. 앞에 야구공 모양 위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부터 23년 보이시죠? 날짜부터, 그리고 내용들과 마지막으로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시겠습니다. 자, 데이터표 카카오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문의 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고, 또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가입 즉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뭐 하루 패키지, 주 패키지, 월 패키지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NBA 3연속 올킬 도전 구간입니다. 제가 이미 제 방송 공지를 통해서 형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벌써 한 달 만에 또 3연속 올킬에 도전을 합니다. 지금 최근 NBA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다 4월 거거든요. 4월 달은 들어오자마자 NBA 올킬 치면서, 여기 올킬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별풍선에 올킬 치면서 시작을 해줬고, 그 다음에 9배 먹어줬고, 그 다음에 올킬을 치더니 다시 한번 또 오늘 올킬. 그러니까 최근에 올킬만 5번 중에 총 3번이 올킬입니다. 그리고 연속 올킬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최근에 제가 3연속 올킬했던 구간들이 좀 많아요. 지난달에 실제로 해외 축구 3연속 올킬 도전해서 바로 성공을 또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한 번이 더 있었죠. 작년 12월에 이렇게 또 4연속 올킬에 도전을 해서 깔끔하게 3연속 4연속 올킬 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야, 어쨌든 올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폴 2조합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올킬률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메이저리그도 적중해줬고, 주간도 지금 벌써 주간 야구 4연승에다가 오늘 5연승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고 보는 아르마다 이 야구 시즌 연승 구간, 오늘도 좋은 성적들 많이 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NBA 오늘 워싱턴과 시카고 불스 첫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형들 그런 얘기를 드려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연승 구간이라는 게 마치 코인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이미 연승으로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늦습니다. 대부분 형들이, 제가 항상 늘 아쉬운 게 뭐냐면, 항상 형들이 이제 가장 표를 많이 받아보는 게 9연승 때예요. 9연승 10연승. 근데 그때 되면 이미 이제 연승 끝나고 슬슬 또 연패 들어갈 텐데, 항상 형들이 그때쯤 참여를 많이들 하죠.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다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최근에 또 4월 달에도 제가 고민하지 말고 월초 받아보라 그랬는데, 월초에 참여하신 분들 지금 놓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죠?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제가 딱 중간까지 올라온 만큼 좋은 성적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워싱턴과 시카고 불스 경기입니다. 분석은 불가능한 경기고요. 사실 오늘 NBA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날입니다. 이게 경기 수는 많아요. 10경기라서 굉장히 경기 수는 많은데, 다만 오늘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 최근에 4월달 중에 이런 날은 처음이거든요. 바로
백투백 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투백이라는 거는 오늘 경기하고 바로 그 다음날 경기라는 걸 말하는데 이 백투백 경기가 단 하나도 없는 날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럼 그만큼 백투백이 있으면은 생기는 특이점은 뭐냐면 강팀들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뎁스가 더블 라인업까지 꾸릴 수가 있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그래도 조금은 없는 팀이 강팀들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마헨데이가 많이 나왔던 이유가 그런 후반기 이런 타이트한 일정 때문이었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그 아무도 백투백 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팀들조차도 오늘은 어느 정도 전력을 갖춘 상황에서 경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좀 강점이 있고요. 오늘 보면 지금 다 퀘스천업을 걸려있는데 다 나옵니다. 얘네들 다 나올 수가 있고 뭐가 됐든 간에 워싱턴도 홈 경기에서 이런 다득점으로 게임을 끌고 오는 팀은 맞다. 직전 경기 일단 브루클린한테 7점 차, 6점 차로 또 지긴 했어요. 6연패에 지금 빠져있긴 한데 다만 그런 걸 떠나서 이 워싱턴이 직전 경기에서 브루클린전에서 썼던 애들이 죄다 이제 3군 애들, 2군 애들이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건 오늘은 그래도 워싱턴에서 내보낼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뭐 득점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불스입니다. 불스 같은 경우에도 직전 피닉스와의 홈 경기에서 110대 120점 10점 차 패배를 하면서 7연패에 빠졌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형들한테 그 프리뷰 해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새벽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새벽에 라인업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조시길이 빠지면 그냥 피닉스 마인승 보면 된다 그랬는데 조시길이 역시나 빠졌습니다. 시카고 불스는 굉장히 간단한 단조로운 팀이에요. 기본적으로 수비가 안 되기도 하고 얘네들은 외곽 야투포로 먹고 사는 팀이기 때문에 외곽에 조시 기디가 없으면 볼이 안 돕니다. 그러니까 야투 팀이 볼이 안 도는 것만큼 치명적인 건 첫 번째로 없다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도 기디 빠진 시카고 불스 솔직히 그렇게 기대 안 됩니다. 워싱턴이 뭐 홈 경기에서 야투가 빠지는 팀도 아니기도 하고 뭐 이거는 양 팀의 그래도 공격의 그 뾰족함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시카고 불스가 조금 더 낫기는 합니다. 여기는 5번 센터까지 뭐 사실 포워드 라인이고 다 공격을 할 수 있는 라인들이기 때문에 다만 6.5점 핸디캡 시카고 불스가 지금 마이너스 핸디캡을 받을 처지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싱턴 프랜승 보도록 하겠고요. 시카고 불스 일반승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바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형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오늘 제가 아마 프리뷰를 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만큼 오늘 딱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한번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형들한테 강매했던 적이 있거든요. 정말 방송에서 막 유도를 진짜 거의 안 하는데 또 오늘은 좀 강매를 할게요. 오늘 같은 날은 베팅하고 싶어. 어차피 형들 3연속 올킬 도전 구간이야.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표를 받아보세요. 오늘은 제가 프리뷰가 좀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뷰를 듣고 골라갈 수가 없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것도 워싱턴 프랜승. 그러니까 이게 워싱턴 프랜승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워싱턴 프랜승을 갈 수밖에 없어서 보는 겁니다. 워싱턴 프랜승 먼저 그리고 불스 일반승 그 다음에 오바. 오바가 뒷순위로 밀린 게 3순위로 밀린 게 기준점이 너무 높아요. 248점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지금 248점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디가 있었으면은 그래도 좀 불스 마헨 오바 보고 싶은데 기디 없는 시카고 불스한테다가 이거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6.5점은. 자 그리고 그 경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인디애나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사실 미네 경기는 제가 웬만하면은 좀 빼고 싶은 생각이긴 해요. 미네 흐름을 잘 못 잡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자 어쨌든 가지고 왔습니다. 인디애나 그리고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오늘 홈 인디애나인데 인디애나가 직전 경기였죠.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108대 117점 9점 차로 패배를 했지만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어차피 프랜승인 거 제가 이거 프랜승이라고 형들한테 프리뷰 해드렸고 프랜승을 잘 갖고 왔다. 근데 이거는 클리블랜드가 저는 이렇게 큰 핸디캡을 받는 게 과하다고 생각해서 인디애나 형들한테 그때 프랜승을 드렸던 것이었지 역시나 인디애나가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거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인디애나가 최근에 그래도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선수들 전반적으로 다 슛감이 다 좋아요.
지금 얘네들 슛감 안 좋은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108득점밖에 하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점이 너무 잘 터졌어. 나머지 2점 라인들이랑 자유투가 문제를 좀 일으켜서 그렇지 외곽 구간에서 3점 터지는 거 보면 그래도 최근에 40% 이상씩 계속해서 박아주고 있습니다. 그게 인디애나의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네소타입니다. 직전 샬럿과의 경기에서 108대 122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 진짜 유튜브에 제가 웬만하면 욕을 안 하려고 해요. 유튜브는 그래도 좀 차분한 분석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냥 병신이죠. 샬럿 같은 팀한테 사실 역배 받아놓고 역배도 못한다. 홈 경기에서 나가 죽어야 됩니다. 이 미네소타의 문제점은 야투 기복이 이번 시즌 너무 심해요.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얘들은 야투 안 터질 때 우리나라 데리고 와가지고 LG랑 붙어도 질 것 같아. 이제 그 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포스트 위주로 게임을 운영하는 팀이다 보니까 3점 안 터지면 그냥 져버립니다. 아무 반항도 못 해보고 그냥 져버립니다. 그만큼 직전 경기도 후반전에 48득점 밖에 하지 못하게 되면서 패배를 했다. 결론적으로 오늘도 미네소타가 강점이 있는 건 여길 겁니다. 당연하게도 랜들이랑 고베어 구간은 오늘 인디애나를 그냥 씹어먹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에서 차이가 첫 번째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인디애나가 오늘 받은 12.5프렌 접근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프렌승 모드로 하겠고요. 그냥 이거는 아싸리 그냥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5점 이게 8배 당인가요? 지금 5.6배 당인가요? 이거 그냥 역배 찍고 보세요. 저는 이거 미네소타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디 역배 그리고 프랜승 그리고 오바 이렇게 볼게요. 오바 야 미네소타 그렇게 못할 거라고 하면서 오바 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인디애나가 한번 홈에서 핵가닥 해버리면 130득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얘들이 지금 받은 언더오바 기준점이 231점이야. 그러면 미네소타가 100득점만 넘겨도 오바는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바까지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브루클린과 미러키의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좀 보내드리고 갈게요. 오늘은 좀 핸디캡이 과하다고 생각되는 경기가 많기는 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 미네랑 인디애나 경기는 물론 제 미네소타 분석을 신뢰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반대 찍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브루클린과 미러키 경기입니다. 사실 저도 미네소타는 제 분석을 제가 신뢰를 하질 않아서. 자, 브루클린과 미러키 경기인데 자, 요거 일단은 둘이 동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딱 하나로 접근할 거예요. 바로 미러키 승적으로 접근할 거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워싱턴을 상대로 121대 115점 아주 야무지게 승리를 거둬냈다. 다만 지금 브루클린이 야투가 터질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은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래요. 브루클린 홈 경기에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120득점을 만드는 경기들이 종종 있어. 상대가 수비가 안 되는 팀이라고 한다면 그게 더더욱 더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미러키입니다. 완전히 그냥 그 전술을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직전 경기도 보시면은 멤피스 상대로 131대 115, 16점 차이로 크게 승리를 거둬냈고, 심지어 이때 이 경기는 제가 형들한테 1순위라고 생방송에서 미리 공개를 해드렸던 그런 경기이기도 했죠. 이거 뭐 일반승에다가 마행까지 그냥 푸근하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도 이런 1순위 궁금하시면은 제 생방송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아무튼 미러키도 수비가 어차피 안 되는 팀이에요, 얘네들. 그래서 야투로 먹고 살아야 되는 팀인데 문제는 뭐냐면 직전 경기는 누가 있었어? 라이언 롤린스.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라이언과 그 다음에 롤린스 두 명이 다 있었단 말이야. 다 있었단 말인데 결론적으로 오늘 미러키 입장에서는 야투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비는 수비대로 더 안 될 가능성도 높단 말이지. 결론적으로 이거는 브루클린이 오늘도 한번 120득점을 한번 터트려 볼 만한 그런 게임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요 경기 접근성은 어떻게 가냐면 오바 쪽으로 뺍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오늘 역배데이라고 보기는 보는데 때려주게도 브루클린 역배는 못 보겠어요. 그래서 미러키 승을 보기는 할게요. 그러니까 브루클린 쪽 보실 분들은 그냥 오바를 보는 게 낫고요. 저는 그래도 둘 중에 꼭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미러키를 고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게요. 이 경기는. 자, 다음은 토론토 그리고 마이애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재밌어 보이는 경기이긴 합니다. 사실 솔직히 좀 궁금해요. 왜냐면 자, 오늘 형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역배대이나 프렌데이가 예상된다라고 이미 형들한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그 중에서도 그냥 백투백 경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 많은 팀들, 이 20개의 팀들 중에서 유일하게 일정상 이틀을 쉰 팀 마이애미입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는 항상 푹 쉬었을 때 이 야투 득점력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또 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은 기대가 될 만한 그런 마이애미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토론토입니다. 직전 경기 워싱턴을 무려 152점으로 때려잡고 온 토론토입니다. 근데 이거는 형들 제가 그때 아마 제 분석 들으신 분들은 이 토론토로 갔다가 정말 야무지게 가져왔을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토론토가 아니다. 보스턴이었죠, 직전 경기가. 잠깐만요. 아니야, 보스턴인데? 그때 제가 이래가지고 멤피스였는데? 128득점. 아니야, 마이애미 아니고. 그치, 마이애미에요, 마이애미.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잠깐만요. 예, 맞습니다. 다시 수정할게요. 자, 토론토가 직전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101대 115점 차. 그리고 그 바로 전 경기가 제가 형들한테 추천해드렸던 기준점 무시 마헨 나오는 거죠. 멤피스와의 상대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토론토가 굉장히 기복이 심하다. 야투 기복이. 그래서 이제 마헨을 갈 때는 그냥 기준점 무시로 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역배를 받았을 때는 그냥 아싸리 역배로 가시면 된다라고 형들한테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는 보스턴 원정 경기였잖아요. 또 오늘 경기는 홈 경기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토론토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야투 기복이 첫 번째 너무 심하다라는 거. 다만 이렇게 수비가 안 되는 팀들을 만났을 때 가끔 야투 고점을 찍는 경우가 있다. 마치 최근에 보스턴처럼.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스턴과 마이애미의 최근의 맞대결, 그리고 제가 이때 올킬 내어드렸던 여기 지금 숨어있는 이 경기인데, 토론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붙게 되는 팀이 달리는 템포의 전술을 가지고 와서 빠른 페이스로 게임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득점을 기반한 게임을 합니다. 그게 이번 시즌 홈 토론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보스턴한테 한번 당한 적이 있죠. 페이스 올렸다가 좀 크게 쳐맞고 패배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직전 경기 워싱턴전을 한번 놓고 보시면은 여전히 150점을 꽂아주면서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려 이틀을 쉬었기 때문에 절대 적은 점수가 날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마이애미 입장에서도 조금은 달릴 수 있는 페이스 높은 경기를 할 거고, 토론토 입장에서 사실 토론토 감독 라야코비치 감독이 형들 달리는 게임 정말 좋아합니다. 트레인션 전술에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그냥 왕이에요, 왕. 가장 그런 전술을 좋아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경기 토론토가 수비보다는 오히려 빠른 템포에서 달리는 게임을 선택을 할 거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클러치 샷부터 4쿼터 경쟁력, 그리고 홈발, 그리고 2, 3, 4번에서의 그 야투 경쟁력, 그리고 득점 볼륨까지 모든 부분에서 토론토가 저는 좀 앞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도 토론토가 예를 들어서 기어 풀고 야투를 쏟아낸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한 130득점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요거는 마이애미 입장에서도 적은 득점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토론토 역배에다가 프랜싱에다가 오바, 이렇게 모두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놓고 보고요. 오늘은 마이애미 입장에서 한번 좀 같이 달릴 만한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보스턴과 샬럿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토론토가 형들 일단 역배긴 하거든요. 그것도 되게 매력적이야. 프랜승 보실 거면은 역배까지 보셔도 되는 그런 느낌의 경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프랜승이 날 거면 역배승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은 보스턴과 샬럿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형들 앞쪽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토론토 마이애미 경기와 좀 연결선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스턴이라는 팀이 제가 최근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역대급 경기를 한번 했죠. 제가 그래서 형들한테 아까 올킬 했다라고 보여드렸고, 그 경기가 제가 왜 보스턴을 마헨까지 봤냐면, 그러니까 마이애미처럼 이렇게 템포 빠른 경기를 하는 팀에게 오히려 퀵3가 더 잘 들어가게 되면서 보스턴은 점수 벌리기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전술들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반대로요, 샬럿처럼 이렇게 수비가 되게 끈끈한 팀을 상대로는
페이스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3점 야투율이 확 죽어버리는 팀이야. 특히 최근 보스턴은 3점이 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3점 성공률이 20%를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이게 보스턴이 특징이 있어요. 이번 시즌에 3점이 한번 떨어지면은 그 다음 경기에 바로 못 올라옵니다. 이게 보스턴은 3점이 되게 정차적으로 좀 올라와요. 그러니까 한창 최근에 보스턴이 3점으로 막 달리다가 직전 경기 확 떨어졌다? 그러면 사실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샬럿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하는 거 보면은 막 엄청 3점에다가 몰두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는 한데요. 그래도 3점을 한번 던지기 시작하면은 3점 야투율이 그래도 40%대는 찍어줄 수 있는 그런 팀이다. 최근에 미네소타까지 잡고 온 거 보면은 지금 샬럿은 단순하게 야투만 잘 터져서 게임을 갖고 온 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뭐 라멜로 볼 그리고 브리티스 구간에서도 많은 득점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딴 것보다도 지금 얘들은 수비가 좀 잘 돼요. 그리고 얘들 둘이 만났을 때 형들 페이스 평균 지표가 91점이거든요. 지금 그 NBA 전체적인 그 평균 지표가 108인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거 91점은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언더 사이즈라는 거야. 늘 그래왔고 이번 시즌 얘들 둘이 맞붙을 때마다 언더 경기가 났어요. 그러면 보스턴 입장에서 오늘 이 경기는 3점이 터질 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TD 가든이기 때문에 역배까지는 못 보겠지만 샬럿이 오늘 받은 기준점이 6.5점의 핸디캡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핸디캡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오히려 오버 쪽으로 가면은 샬럿이 역배할 것 같고 언더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게 프랜승까지는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샬럿 프랜승 언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스턴 승. 다음 뉴올리언즈랑 유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뉴올리언즈랑 유타 경기는 지금 형들 유타 못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뉴올리언즈 마행슨도 가기가 좀 꺼려져요. 어쨌든 뉴올리언즈도 형들 탱킹 팀이잖아요. 탱킹 팀인데 이런 팀한테다가 지금 준 핸디캡 꼬라지 좀 보십시오. 12.5점을 줬어. 시카고 불스의 아까 워싱턴 상대 6.5만큼이나 충격적인 게 뉴올리언즈한테 준 지금 핸디캡 12.5마인입니다. 이거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뉴올리언즈가 이거는 마인하고도 남을 경기라고 보긴 하거든요. 디존테 머레이라는 자원 하나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2번, 3번, 4번, 5번에서 그냥 게임을 끝낼 수도 있다고 봐. 특히나 피어스가 최근에 폼이 상당히 좋거든요. 직전 경기도 19득점이나 했고 이거는 그냥 유타를 그냥 씹어 먹어야 정상이긴 합니다. 내일 또 에이스 베일리 못 나오고 필리포스키 퀘이처 넣어버리고 이거는 유타가 못 따라와요. 어차피 홈도 아니고 원정이기 때문에 뉴올리언즈가 각 잡고 벌려버리면 따라오지 못할 것 같은데 다만 12.5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되게 주력으로 쓸까 말까 엄청 고민이 많았던 이제 데이터긴 하거든요. 물론 이걸 펴받아 보면 보이시겠지만 하여튼 요거는 좀 과한 면이 있기는 하다. 12.5점은 뭐가 됐던 간에 다만 이거는 뉴올리언즈 마힌밖에 볼 게 없습니다. 그냥 마힌 찍으셔야 됩니다. 뉴올리언즈 승 그리고 마힌 승 오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타 프레는 때려 죽여도 못 갑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리고 세크라멘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드디어 그가 복귀를 했습니다. 우리의 직전 경기 여러분들 올킬의 마지막을 장식해줬던 바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프랜승 여기 있죠. 자, 바로 스테픈 커리가 복귀를 했는데 와 달라요 그냥 형들. 제가 또 골스 팬이고 오래된 팬이기도 하고 골스 경기를 지금 경기 다 봤는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보는 맛 자체가 달라요. 따라가는 힘 그리고 벌리는 힘 그리고 어쨌든 스테픈 커리의 그 쇼맨십 모든 게 다 이제 좀 즐거웠던 직전 경기였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거랑은 좀 다르게 확실히 휴스턴 상대로도 골스가 상승도 좋아요 심지어. 근데 역배를 못한 이유는 뭐냐면 4번, 5번이 진짜 너무 쓰레기들이야. 포르징기스는 내가 볼 때 내일 그냥 빠지는 게 좋아요. 얘 지금 퀘스천넘버 걸려있는데 그냥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울화가 치미는 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포르징기스를 데리고 온 걸까 이번 시즌에. 아무짝에 쓰잘데기가 없어. 그러니까 클러치도 안 되는 선수고 그리고 이 포지션 자체가 애매하잖아요. 차라리 3번과 4번이면은 미들레인지에 놓고 그냥 미들레인지라도 쓸 텐데 센터다 보니까 또 너무 포스트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애매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외곽에서 또 3점을 쏘자니 너무 감도가 안 좋기도 하고 이게 너무 하여튼 포르징기스는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오늘도 스테픈 커리 위주로 게임을 할 것은 분명하다. 자,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클리퍼스와의 홈 경기에서 무려 30점 차 패배를 당했고요. 우리 이거 고배당 주력에도 있었던 게 클리퍼스 마헨이었죠. 지금 세크라멘토 또한 유타랑 마찬가지입니다. 갈 수가 없는 경기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골스 이것도 갈 게 마헨밖에 없기는 한데요. 그리고 지금 골스가 형들 홈 3연패예요. 그러니까 골스 경기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들이 홈 그냥 강팀이거든요. 얘들도. 그러니까 약팀 치고 최약체 팀 중에서 가장 홈 경기를 잘하는 팀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근데 지금 홈 3연패야. 이 정도면은 홈 경기 손을 질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거는 세크라멘토 역배는 생각도 못할 구간인 것 같고, 그러면 마헨슨 쪽으로 접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마헨이 15.5 마헨입니다. 이 정도면 스테픈 커리가 진짜 미친 고점을 한번 찍어야 되거든요. 일단 저는 저는 이거 일단 세크 프렌 보겠습니다. 네, 세크 프렌승 보고,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제가 참 애정하는 팀이긴 한데 지금은 골스 마인은 정말 못 가겠어요. 그리고 세크 프렌도 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좀 손이 가는 그런 주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공통적으로 보실 분들은 오바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거 세크 프렌승 보겠습니다. 또는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 형들이 혹시라도 뭐 갈만한 팀이 없으면 나는 단폴 찍고 싶으신 분들은 골스 일반승 끼워서 단폴 만드세요. 예, 그렇게 쓰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LA 레이커스 그리고 오클라호마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준점이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16.5점이나 받은 거야. 우리 세호 형님도 요거 쪽지 풀어주시면 데이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6.5점을 받았는데 충분히 이제 그럴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역시나 돈치치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 그리고 마커스 스마트가 모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댈러스한테까지 패배를 했고요. 직전 경기 우리의 뭡니까? 올킬을 만들어줬던, 여기 댈러스 프랜싱 여기 있죠. 올킬을 만들어줬던 재료 바로 댈러스 프랜싱이었다. 레이커스는 제가 이번 시즌에서도 후반기 막판에 이제 미친듯이 이렇게 막 경기력 치고 올라올 때도 얘기 드렸지만 뭐 없습니다. 이 세 명이 다 했어. 그냥 완벽합니다. 현 시점 후반기 NBA 팀들 중에서 외곽이 가장 완벽한 팀 레이커스입니다. 돈치치, 리브스, 스마트, 마커 스마트 이 세 라인이 공수 밸런스, 야투, 핸들링 다 됐거든. 근데 얘들이 빠지다 보니까 야투 팀인 레이커스의 장점이 단 하나도 없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루크 캐너드나 라라비아가 이 정도의 고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니야. 이거는 전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라인업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경기예요.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까지 오늘 퀘스천을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 다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이커스가 굳이 오클라호마처럼 이렇게 이길 수 없는 팀을 상대로 어차피 모든 구간들 출동 안 시킬 거야. 지금 왜냐면 애들이 휴스턴이랑 순위 싸움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질 경기 져버리고 다음 경기에서 게임을 가지고 오려고 할 겁니다. 오늘 경기 그냥 한번 무너지면은 애들 라인업 다 빼버릴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도 뭐 현실적으로는 이제 우승이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빠르게 승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또 따라오는 샌안토니오가 또 매섭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도 오늘 오클라호마는 충분히 최선을 다할 경기다. 특히나 얘네들 직전 경기 3점 성공률이 무려 50%였습니다. 오클라호마도 드디어 본인들의 이번 시즌 최약점이었던 3점 부분을 좀 해결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럼 이 경기는 16.5긴 합니다만 그냥 오클라호마 마인을 봐야 되는 경기다. 오클라호마 승, 마인 승, 오바 오겠습니다. 대단하죠? 저는 오클라호마 볼 때마다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지난 시즌 여러분들 클리블랜드 기억나시죠? 클리블랜드가 제가 좀 많이 답답했던 게 플레이오프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수비, 그 고질적인 수비 문제를 해결을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이번 시즌 고질적인 문제였던 3점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확실히 뭔가 강팀들은 이래서 강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클리퍼스 그리고 댈러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또 직전 올킬을 함께 이끌어줬던 우리 댈러스, 오늘도 클리퍼스 원정에서 아주 큰 핸디캡을 받았는데요. 자, 오늘은 그러나
이 프랜슨 구간을 볼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이거 봐도 안 되는 경기고요. 자, 첫 번째로 이유가 뭐냐면 쿠퍼 플래그가 너무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 BJ들도 연승 구간이라는 게 있을 때 너무 고점으로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요 시점이 제일 적당해. 그때 제가 3월 달에도 형님들, 이거 잡담 들어가면 안 되긴 하는데 3월 달에도 한번 보시면 제가 이게 초반에 달렸던 성적들이거든요. 보시면 이거 1일부터 7일까지, 7일부터 13일까지, 13일부터 19일까지 미쳤었어요, 여러분들. 성적이 거의 도라이급이었는데 막판에 빠졌거든. 3월 말에 이렇게 보시면 3월 말에는 제가 날짜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좀 들쭉날쭉하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고점으로 가기 전에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쿠퍼 플렉은 지금 너무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전 경기 때 50득점 했고 바로 직전 경기도 40득점 넘게 했어. 그러면 이제는 한번 빠질 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홈 경기에서 두 번 다 게임을 잘했기 때문에 이번 이런 원정 경기에서는 한번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너무 달리기도 했어. 댈러스가 보통 야투 한번 터지면은 그러니까 쉼없이 터지는 팀이기도 한데 이러다가 또 갑자기 바닥을 확 쳐버린단 말이지. 그런 좀 불안감이 있는 댈러스다 오늘. 반대로 또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도 달리는 거 요즘 참 좋아하는 그런 팀입니다. 직전 경기 무려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138득점을 꽂아줬고요. 와, 얘들 그냥 다 잘해. 지금 보면은 뭐 갈란드 지금 이번 시즌 고점, 후반 고점이죠. 레너드 형님 너무 잘하지. 뭐 데릭 존스 주니어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 잘 막아주지. 그리고 직전 경기는 존 콜린스까지 25득점. 클리퍼스가 전반적으로 달리기로 뭔가 합의를 보면서 전체적인 애들의 야투 사이즈가 다 좋아졌다. 아무튼 오늘 이 경기도 달리기 게임 될 거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합니다. 댈러스 프랜슨 보실 분들은 오바를 보는 게 이거는 인지상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클리퍼스 마인 볼게요. 그러니까 댈러스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야투가 최근처럼 터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다들 머릿속에 클리퍼스가 안 터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댈러스가 프랜승 한다라는 거는 클리퍼스도 같이 달린다. 그리고 클리퍼스만큼이나 이제 득점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바가 맞고, 또 클리퍼스 마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클리퍼스가 더 잘해서 오바를 만들 수도 있고, 마인을 만들 수도 있고, 댈러스가 제 예상대로 부진하면서 이거는 마인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클리퍼스 마인승 그리고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카톡 이따가 봐드릴게요. 자, 피닉스랑 휴스턴 경기, 오늘의 마지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딱 한 경기 봐야 된다. 바로 오늘 이 경기 봅니다. 아까 앞쪽에 토론토랑 마이애미 경기도 재미는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딱 한 경기만 고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경기를 아마 내일 볼 것 같은데, 일단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두 팀, 그리고 라인업적으로도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두 팀이 맞붙습니다. 자, 일단 피닉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닉스 형들 라인업이 좀 새롭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데이빈 부커를 드디어 1번으로 올렸어요. 아주 베스트입니다. 아주 칭찬드리고, 길리스피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 달렌도 있긴 합니다만, 데이빈 부커는 이번 시즌 1번에서 뛸 때 가장 득점 효율이 좋았던 선수예요. 그리고 제일런 그린을 3번이 아니라 2번으로 쓴다? 1번, 2번에서 형들 이거는 그냥 대놓고 저격하는 거야. 너네 1번, 2번 개 병신이지? 우리 오늘 1번, 2번에서 제대로 한번 놀아주겠다. 그러니까 1번, 2번의 정석이 뭔지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데빈 부커를 애초에 메인 핸들러로 둔다라는 거는 상대팀의 핸들러가 그만큼 허접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런 그린을 2번에 놨다? 아무 생각 안 하고 둘이서 오늘 슈팅 게임 한번 붙어볼 만한 게임이라고도 봅니다. 구딘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3, 4, 5번을 묶어서 봐도 되거든요. 최근에 휴스턴 형들 제가 계속 휴스턴 마힌승이랑 휴스턴 구간을 형들한테 막 주력으로 잘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말씀드립니다. 3, 4, 5번에서의 해결법을 찾았다. 휴스턴 이번 시즌 야투 값으로 인해서 답답했던 경기들이 정말 많았는데 뭐가 됐든 간에 최근에 이 3, 4, 5번에서의 야투 볼륨 그리고 전술을 바꾸게 되면서 요 구간에서 점수가 다 나와요. 직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경기에서도 요 세 구간에서 거의 90득점이 나왔어. 그만큼 3, 4, 5번의 힘이 좋은 팀이라는 건데, 하필 오늘 붙게 될 피닉스가 딜런 브룩스, 마크 윌리엄스 다 복귀하면서 3, 4, 5번의 수비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딜런 브룩스가 케빈 듀란트를 굉장히 심리적으로 괴롭힐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얘 퇴장당할 수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플래그런트 받을 수도 있고, 둘이서 오늘 아주 피 튀게 싸우는 구경하면서 이거는 1번, 2번에서의 경쟁력이 홈 피닉스가 더 낫다라고 보는 겁니다. 피닉스가 역배를 받았다 그러면 역배, 그리고 프랜슨, 언더오바,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득점이 많이 나와서도 재밌을 것 같고요. 딴 거보다도 오늘 딜런 브룩스랑 이 케빈 듀란트의 트래시 토크, 이게 정말 좀 기대되는 오늘 경기입니다. 뭐 여러모로 재밌을 것 같아요, 경기가. 자, 그 다음은 축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들 원래 제가 축구를 걸으려고 했거든요, 한번. 근데 축구 이 5경기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5경기를 다 가지고 왔고요. 밑에 있는 이 내슈빌과 LAFC 경기는 그겁니다. 북중미컵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 챔피언스리그 8강전 경기입니다. 자,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가 마요르카한테까지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레이커스 드디어 한불 갔다. 그리고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현 시점 유럽 모든 팀들 통틀어서 가장 게임 잘하는 팀입니다. 그죠? 그리고 화력도 가장 높은 팀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거는 뮌헨이 일반승을 받을만 했고, 이거는 뭐야 다들, 아이고, 오버 쪽으로도 갈만한 경기다 이렇게 보실 텐데, 자, 저는 이렇게 봐요. 혹시 다들 기억나십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직전 홈 경기에서 음바페, 벨링엄, 차포 다 떼놓고 홈에서 맨시티 잡아낼 때, 역배 잡아낼 때 우리 그날 그 경기 축 잡고 갔습니다. 역배도 제가 고배당 넣어서 맞춰드렸고요. 프랜승도 형들한테 그때 드려가지고 주력으로 드려서 맞춰드렸습니다. 그만큼 뭐가 다르냐면 형들, 홈 레알 마드리드는 아예 다른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말로 갔다가 홈 레알 마드리드는 우리나라 국대 애들이 홈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스 경기를 해도 꽤 잘할 것 같아. 이제 막말로 그 정도입니다. 이게 홈 레알 마드리드는 아예 챔스에선 다른 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챔피언스리그에서 진행한 이 베르나두 스타디움에서의 홈 3경기 무려 11골이 터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지 않는 팀, 최근에도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패율이 단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 게 8%입니다. 100번 붙어서 8번 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 홈 경기는 그야말로 챔스에서는 아주 단단한 팀이다. 심지어 거기에다가 물론 직전 경기는 이제 주드 벨링엄은 물론 오늘도 못 나오긴 합니다만 음바페 없이도 만회의 성과였고, 오늘은 드디어 음바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도 역시나 게임 뛸 수 있고요. 직전 맨시티전에서 어떻게 본다면 영웅이죠. 발베르데까지 오늘 나옵니다. 음바페, 비니시우스, 발베르데가 모두 뛸 수 있는 홈 레알 마드리드라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오늘 뭡니까? 역배를 받았어. 그러니까 물론 바이에른 뮌헨이 원정 경기를 잘한다는 것도 맞아요. 최근에 원정 13경기 동안 패배도 없긴 한데, 다만 형들 이거는 이 리그 자체가 형들 분데스리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런 기록지들의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상성으로요. 최근 레알 마드리드가요, 홈 경기, 그러니까 베르나우 스타디움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9경기 동안 7승 2무입니다. 말 다 했죠, 여러분들. 이거는 홈 레알 마드리드는 역대 바이에른 뮌헨에게 졌던 게 20년 전으로 돌이켜 가야 됩니다. 그만큼 이거는 뭐 상성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에른 뮌헨의 어떤 화력을 얼마나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게 숙제일 것 같기는 하나, 저는 이거는 레알 프렌을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역배까지는 못 볼 것 같아, 솔직히. 지금 뮌헨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최선은 비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거는 프랜승, 1프랜승과 2프랜승 모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더오바 언더로 보겠습니다. 오히려 음바페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가지 애들 자원들 다 뛸 수 있으면서 다득점 대 다득점으로 게임을 끌고 가는 느낌보다도 오히려 좀 수비적으로 뮌헨의 어떤 화력을 좀 찍어 눌러내는 그런 형식으로 아마 게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포르팅과 아스날 경기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르팅 다들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그 보데와의 경기에서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형들께 스포르팅 마행까지 또 권장을 드렸고 시원하게 잡아드렸던 경기였습니다. 보데가 워낙 돌풍의 팀이었기 때문에 죄다 이거 그때 보데 2프랜승으로 가져가셨던 경기였는데, 저는 그래도 이거는 스포르팅이 홈 경기에서 무조건 이길 것이다. 그리고
마인까지 할 거다. 이 프렌 절대 보시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유가 스포르팅이 홈 경기는 또 역시나 다른 팀이래요. 최근에 스포르팅 홈 경기 무려 17연승입니다. 대단하고요. 어쨌든 홈 경기에서 화력 자체가 평균적으로 이 2골에서 3골 사이 2.7골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홈 스포르팅은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최근 스포르팅이 챔피언스리그 기준 홈 경기도 5연승입니다. 그러니까 스포르팅도 그 홈 경기의 어떤 열기, 그리고 스포르팅 팬들이 또 훌리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홈에서의 어떤 그런 임팩트 그리고 경쟁력은 아예 다른 팀이 되는 거는 맞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but 이까지만 설명을 제가 해드렸을 때는 당연하게도 스포르팅의 뭐 2프랜승 이런 것도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자, 그러나 오늘 맞붙게 된 팀이 이제 아스날인데요. 물론 최근에 형들 아스날이 지금 뭐 좀 조롱을 받고 있죠. 쿼드러플 준우승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어요. 쿼드러플에 도전하는 팀이 죄다 준우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남은 게 챔스랑 리그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계속해서 준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스날 입장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아스날은 쿼드러플을 노리고 있다가 리그컵, FA컵을 다 떨어졌어.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게 챔스랑 리그뿐이야. 자, 챔스에 아스날이 임하는 자세가 얼마나 대단할지는 이건 감도 안 잡힙니다. 그리고 아스날 이 챔피언스 리그 아예 이번 시즌 무패입니다. 10번 경기했고 9승 1무입니다. 특히나 아스날 이 포르투갈 원정을 정말 잘합니다. 특히나 이 스포르팅을 상대로도 역대 상성이 굉장히 좋은데, 아까 봤는데 까먹었다. 이 아스날이 잠깐만요. 포르투갈 원정에서 제가 지금 분석한 팀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상성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명확한 지금 수치가 제가 데이터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상당히 좋았고, 최근에 경기도 스포르팅 원정 가가지고 5대1로 한번 이겼던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형들 뭡니까? 아스날에 누가 있습니까 형들? 요케레스 어디서 왔습니까? 스포르팅에서 왔습니다. 물론 스포르팅도 요케레스에 대한 정보가 많겠지만 요케레스도 스포르팅 수비에 대한 정보가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냉정하게 봅시다. 스포르팅이 뭐 홈경기 잘하는 거 분명하고 보대도 때려잡고 온 것도 맞긴 합니다만, 냉정한 사이즈에서 아스날이 100번 유리한 거 맞습니다. 심지어 지금 아스날 쪽 배당 올라요. 다들 스포르팅 역배 쪽으로 몰리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스날 승에다가 마인까지 봅니다. 언더바 오바까지 볼게요. 아스날 오늘 챔스에 아마 모든 걸 쏟아볼 가능성 높습니다. 자, 다음은 렉섬과 그리고 사우스햄튼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프리뷰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루즈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우스햄튼 역배플에 놓아보겠습니다. 현 시점 EFL에서 코번트리만큼이나 게임 잘하는 게 사우스햄튼입니다. 사우스햄튼 이번 시즌 초중반 죽수다가 지금 중후반기 때 지금 바닥부터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얘네들 EFL 기준으로는 현 시점 거의 뭐 1등 팀, 코번트리만큼이나 승점 쌓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경기는 승점 6점짜리 경기, 그러니까 렉섬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기 홈 경기에서 승률이 좋고 뭐 이제 플레이오프 지금 이 가시권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 건 맞긴 한데, 사우스햄튼의 지금 승점 먹는 속도 그리고 홈과 원정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오늘 사우스햄튼이 승점을 1점도 못 가져올 거라고 보는 건 어렵습니다. 사우스햄튼 역배 그리고 프렌 오바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2대1로 사우스햄튼의 승리 정도 봅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둘 다 북중미컵인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럽 아메리카가 홈 경기를 굉장히 잘하고요. 생각보다 얘들도 밸런스를 따집니다. 내슈빌과 결이 비슷해요. 내슈빌도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를 훨씬 더 잘하는 팀이기도 하고, 어쨌든 주말에 좀 경기가 있기는 했어요, 그죠? 그리고 좀 문제가 있기도 했죠, 우리의. 다만 어쨌든 내슈빌도 원정보다 분명히 홈 경기를 뚜렷하게 잘하는 팀이고요. 오늘 일단 받은 배당이 마음에 들어. 2.2배당. 내슈빌 홈 경기에서 2.2배당 받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클럽 아메리카가 못하는 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원정 경기에서 패율이 좀 높다라는 거, 내슈빌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LAFC 그리고 크로스 아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크로스 아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팀입니다. 둘이 결이 비슷해요. 크로스 아슬 같은 경우에도 닭공팀인데 그만큼이나 이 수비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도 뚜렷한 팀이고요. LAFC는 우리 다들 여러분들 자, 최근에 또 분석해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LAFC가 직전 올랜도를 상대로 6대 0으로 승리를 거둬냈잖아요. 최근에 LAFC 득점력도 답답했고 굉장히 좀 수비적인 팀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날도 이제 언더 사이즈를 좀 조심하셨었는데 기준점이 3.5점이었잖아. 근데 저는 화끈하게 마해 넘어왔습니다. 왜? LAFC는 이런 팀한테 강해요. 기본적으로 라인 높고 뒷공간은 좀 많이 노출하는 팀들한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직전 경기도 폭발을 하기도 했죠. 그만큼 크루스 아술도 똑같습니다. 직전 올랜도보다 사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을 거예요. 수비 라인 자체가 더 높을 겁니다. 그만큼 LAFC 오늘도 충분히 화력으로 때려잡아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요. 뭐 부안가도 지금 좀 살아났고 전반적으로 공격진들이 살아난 상태에서 LAFC라고 한다면 단점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수비도 좋은 팀이고 심지어 직전 경기 형들 클린시트 했습니다. 6대 0이었어요. 치고 받는 게 아니라 치기만 했던 LAFC였다라는 점까지 요거는 LAFC의 승리 그리고 마인 승리까지 볼게요. 오버 보겠습니다. 심지어 배당도 좋아. 1.97 배당입니다. 일반 승리 활용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 이제 5경기가 남았는데요. 이제 내일 아침 경기가 5경기인데, 요거는 제가 내일 아침 한 7시 30분? 그쯤에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만 또 데이터표로만 좀 조합표로만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메이저리그로 오늘 또 적중까지 해드렸기 때문에 바로 연승도전 구간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또 최근 뭐 메이저리그는 잘 들어오고 있죠. 또 5일에도 적중해주기도 했고 오늘도 바로 한번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좀 분석이 많이 길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려웠어요. NBA가 저한테도 좀 어려웠던 날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강매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오늘은 엔간함의 데이터를 받아보시고 조합대로 가세요. 진짜 피똥 쌀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 축구가 오히려 더 좋아. 해외 축구 쪽에서는 잘 골라서 한번 배팅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까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NBA 3연속 올킬 도전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4월달 역시나 지금 폼 돌았습니다.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